미국 시민들 중에 스타벅스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평생 동안 얼마를 쓰는지 조사를 했어요. 800만 원이었어요. 나는 아메리카노 하나 사러 갔는데 4,500원인데 스타벅스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받아요? 저문으로 들어오는 저 손님은 하나짜리 손님이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죠. 리텐션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리텐션은 재구매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거는 완전한 핵심입니다. 리텐션은. 스타벅스는 어느 나라 브랜드죠? 미국 브랜드입니다. 키스 매트릭스라는 설문조사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미국 시민들 중에 스타벅스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평생 동안 한 사람당 얼마를 쓰는지 조사를 했어요. 3,800만 원이었어요. 3,800만 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다니는 시민들이 평균 값이 죽을 때까지 1인당 3,800만 원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 직원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라고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웃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해요.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리카노 하나 사러 갔는데 4,500원인데 스타벅스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받아요? 저문으로 들어오는 저 손님은 3,800만 원짜리 손님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장사 안 되는 식당은 딱 가보면 느낌 오죠? 딱 들어가면 어때요? 어서오세요. 몇 명이에요? 특히 또 혼자 갔을 때, 혼자 밥 먹으러 가면 틱틱대는 매장들 있죠. 그 사람들은 고객 리텐션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장사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자카야를 했었거든요. 항상 마감 때만 되면은 남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가면 문을 좀 빨리 닫고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야밤에. 근데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1,700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거는 뭐 10,000원, 20,000원 썼는데 주말에 괜찮으니까 데리고 온 거야. 가족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거기서 막 계속 먹었던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우리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배달하거나 정기적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리에서 뭐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씩 뜨문뜨문 와서 사 드시는 손님이 1년으로 계산해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 번 미소 지어주면서 아유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이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 유치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보통 식당에서도 새로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마케팅을 막 해가지고 손님을 우리 매장에 한번 딱 오게 하는 게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국밥을 팔고 있으면 이 손님이 10,000원짜리 국밥을 먹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 안 오면은 나는 손해예요? 아니면은 이득이에요? 손해죠. 왜냐면 국밥 원가가 있잖아요. 국밥 원가 또 한 3,000~4,000원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나한테 먹은 손님이 2번 먹을 수 있게 할까? 이 고민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던 손님이 혼자만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친구, 지인, 가족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줍니다, 이거. 네. 거기 그 지하철역 앞에 맨날 아침에 10시만 되면 있는 야구르트 있는데 거기 아줌마 진짜 친절하다? 나 거기서 맨날 아침에 에너지 얻고 회사에 출근하거든. 이걸 해줘요, 이거. 확실히. 네.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이럴이라고 하는 거죠, 바이럴. 근데 우리는 이게 수치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수치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 데이터를 관리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근데 고객 데이터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딱딱한 느낌인데 고객 데이터가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좋아하는 거, 직업, 뭐 성향,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뭐 선호하는 어떤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메모를 해두시면 정말 정말 좋아요. 메모. 왜냐면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무언가 학습하고 나서 1시간에 60%를 까먹습니다. 그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밝혀낸 이론인데요. 인간은 무언가를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막, 이 사람 직업이 어디고, 저 빌딩 어디서 근무하고 있고, 뭐 몇 살이고, 다 들었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요. 1시간만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고객 데이터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센스 있게 하려면은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골 고객에 대한 어떤 혜택 있죠. 혜택. 사실 그게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우리가 굉장히 베네핏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항상 딜레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 정기 배송으로 한 몇 년째 받고 있어.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개해줘서 오시는 손님이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객 위험을 맞춤 전략이라고 하는 게 충성 고객에게 감사 메시지나 뭐 특별 할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작은 선물이라도 1,000원짜리 선물이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1,000원짜리 선물이었지만 받는 사람은 이걸 10,000원짜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개가 일어납니다. 소개. 네. 그래서 요 고객 위험을 맞춤 전략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